오리건의 아름다운 풍경 아래에는 거의 아무도 마주하려 하지 않는 위기가 숨어 있습니다. 수천 명이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며 탈출구 없는 시스템에 갇혀 있습니다. 다이애나 로스 같은 유명인도 만난 적 있어요. 제가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그는 겨우 생후 2주였어요. 진보의 상징으로 알려진 이 주는 이제 절망, 무법, 그리고 깨진 약속들이 뒤엉킨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거리 360 에피소드에서는 오리건 위기의 어두운 진실을 파헤칩니다. 이곳에서의 생존은 종종 대가를 요구합니다. 지금 거리 360에 구독하세요. 그리고 진실을 향한 이 여정에 함께하세요. 1번 숨겨진 투쟁. 아름다운 주의 어두운 이면. 오리건은 숨막히는 자연경관, 진보적인 정책, 그리고 활기찬 문화로 자주 찬사를 받습니다. 카스케이드의 울창한 숲에서부터 포틀랜드의 예술적 중심지까지 이 주는 매년 수천 명의 새로운 거주자들을 끌어들입니다. 기회를 찾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며 말이죠. 하지만 이 이상적인 이미지 이면에는 깊고 점점 심각해지는 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노숙 위기. 지난 10년 동안 오리건의 노숙자 위기는 놀라운 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의 2024년 연례 노숙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오리건주는 전국에서 노숙자 중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어느 날 밤이든 22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막. 이들 중 60% 이상은 텐트, 자동차 혹은 버려진 건물에서 잠을 자며 이는 진보와 번영의 이미지를 가진 이 주의 명성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위기의 원인은 시급할 뿐만 아니라 매우 복잡합니다. 급등하는 주거 비용은 중산층 가정마저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포틀랜드와 같은 도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임대료가 크게 상승했으며 2025년 초 평균 임대료는 1,775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급등으로 인해 한때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산업의 변화와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고용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리건주는 사회 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관리 서비스의 격차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의 노숙자 인구 중 약 40%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많은 이들에게 저렴한 치료 접근은 여전히 요원한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오리건으로 이주하지만 냉혹한 주택시장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던 평생 거주자들조차도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사건들로 인해 노숙 상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해고, 의료 응급 상황, 혹은 치료받지 못한 정신건강 위기.
현실은 노숙은 단순히 개인의 실패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표면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영향을 받은 이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고 이 위기가 점점 심화되는 진짜 이유를 밝혀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도시에서 효과를 본 이니셔티브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 등 가능한 해결책들을 탐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이들의 회복력. 왜냐하면 모든 통계 뒤에는 한 명의 인간이 있고 그들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리건주의 노숙자 문제, 통제 불능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오리건주의 노숙자 수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포틀랜드, 유진, 세일럼과 같은 한때 번성했던 도시들이 점점 심화되는 위기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때 관리 가능했던 문제가 이제는 완전한 비상사태로 악화되어 인도, 고속도로 고가 아래, 공원 등지에 노숙자 캠프가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문제의 규모는 충격적입니다. 2024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일시 조사에 따르면 오리건주에서는 어느 날 밤이든 2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노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식 수치조차도 전체 상황을 다 보여주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눈에 보이는 노숙자 캠프 외에도 숨겨진 노숙의 물결이 존재합니다. 수천 명이 자동차에서 생활하거나 임시 모텔을 전전하거나 친구나 가족의 집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노숙은 위기의 진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추정에 따르면 안정적인 주거를 갖지 못한 실제 인구는 공식 수치의 거의 2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들리나요? 아니요. 그들이 했던 엉망진창 때문이에요. 지방 정부들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텐트로 이루어진 노숙자 공동체 전체를 철거하고 정리하는 캠프 철거는 공공보건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전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거의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내몰아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고 지원 프로그램이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위기의 영향은 노숙을 겪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과 사업주들은 해당 지역에서 증가하는 재산 범죄, 위생 문제, 그리고 하락하는 부동산 가치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포틀랜드에서만 2020년 이후 노숙자 관련 소란으로 인한 911 신고가 거의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 지도자들이 연민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좌절감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노숙자들은 자신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으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정신건강치료, 중독회복 또는 저렴한 주거를 위한 자원 대신 그들은 벌금, 체포, 그리고 끊임없는 강제 이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계적인 변화 없이는 벗어나기 거의 불가능한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오리건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주는 계속해서 효과 없는 대응 조치를 이어갈 것인가요? 아니면 노숙 문제의 증상만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진정한 해법을 받아들일 것인가요? 그 해답은 오리건주의 도시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 갇혀있는 수천 명의 삶을 좌우할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숙 상태에 처해 있을까요? 이 위기의 가혹한 현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리건주의 노숙 문제는 다양한 상호 연관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 시급한 문제에 기여하는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시장 위기. 급등하는 비용과 저렴한 주택의 부족. 오리건주의 주택시장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평균 주택 가치는 184달러에 도달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9%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급등은 부분적으로 주의 빠른 인구 증가로 인한 것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주택 건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저렴한 주택의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은 종종 고급 주거지로 리노베이션되며 저소득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옵션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의 평균보다 높은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를 앞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령 정체와 재정적 취약성. 많은 오리건 주민들은 월급에 의존해 생활하며 의료비나 자동차 수리비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 소매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분야의 일자리는 종종 상승하는 생활비에 맞는 임금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불안정성은 단 하나의 예기치 못한 지출이 노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은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규모 해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퇴거 유예 조치는 단기적인 구제를 제공했지만 그 조치가 종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노숙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정신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우울증, 조현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양극성 장애를 포함한 정신건강 문제는 만성 노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부정확하고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는 긴 대기자 명단, 높은 치료 비용, 그리고 입원 시설의 부족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약물 사용 장애는 종종 노숙과 얽혀 있으며 이는 원인이자 관련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대한 대처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제도적 실패의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정신건강시설과 중독치료센터가 동반 질환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서비스의 뚜렷한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족은 개인들이 병원, 쉼터, 그리고 형사사법체계를 반복적으로 전전하게 만들며 포괄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오리건에서 노숙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근본 원인을 다각도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생활비에 맞춘 임금 보장, 정신건강 및 약물 사용 서비스 확충, 그리고 제도 간의 협력적 지원을 통해 주 정부는 노숙 문제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4번. 안정에서 거리로. 이선이 겪은 상상할 수 없는 노숙 전락 이야기. 이선의 노숙으로의 여정은 한 사람의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바뀔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30세가 된 그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오리건의 작은 고향을 떠나 포틀랜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사고로 부상을 입으며 비극이 닥쳤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무급 휴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오리건에서는 45,500건의 비치명적 직장 내 부상 및 질병이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사고가 얼마나 흔한지를 보여줍니다.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산재 보상이 지연되면서 이선의 재정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퇴거 조치가 내려졌고 갈 곳이 없어진 이선은 낡은 픽업트럭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성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건강보험의 부재는 그의 취업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트럭이 도난당하면서 필수 서류와 작업복을 포함한 소지품을 모두 잃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고정된 주소나 전화번호가 없으니 구직 활동은 극복할 수 없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그의 정신건강에 큰 타격을 주었고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쉼터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자가 이선을 의료 서비스와 임시 주거지에 연결해주면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직업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고 삶을 다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의 경험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기존 시스템이 회복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선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외면당하고 있을까요? FN의 이야기는 주거뿐만 아니라 의료, 고용, 정신건강 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이 없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공형에 처해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땡고. 악순환을 끊다. 오리건주의 노숙자 위기를 끝내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노숙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하우징 퍼스트, 하우징 퍼스트 모델은 유망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만성적인 노숙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영구적인 주거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신건강상담, 중독치료, 직업훈련과 같은 지원 서비스와 결합하여 유진과 포틀랜드 같은 도시들은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고무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우징 퍼스트 프로그램은 기존의 방식보다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효과적이며 참여자들은 일반적인 쉼터 이용자들보다 더 오랜 기간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중독 치료를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들이 약물 사용 장애에 대한 도움을 구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구들은 하우징 퍼스트가 주거 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 결과를 개선하고 응급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체계적 검토에서는 하우징 퍼스트 프로그램이 노숙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며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 또한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리건주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행동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오리건 보건국은 104개의 지역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총 $500만 기획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거시설 및 주택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대출 상환 지원, 동료 인력 개발을 통해 다양한 행동 건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6천만 배정되었습니다. 주거 해결책을 포괄적인 정신 건강 치료와 통합하면 많은 노숙인들이 겪는 입원과 수감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와 접근 가능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개인들은 장기적인 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제적 안정 또한 노숙을 예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직업훈련 및 고용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력서 작성 워크숍을 넘어서 견습과정, 직업교육, 생계가 가능한 임금의 직업과의 직접적인 연결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들에게 시장성 있는 기술과 기회를 제공하면 그들이 주거를 유지하고 노숙 상태로 다시 돌아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노숙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주거 해결책과 강력한 정신건강 서비스,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을 결합한 총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우징 퍼스트와 같은 모델을 수용하고 정신건강 인프라에 투자하며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노숙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6. 행동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 노숙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갈등. 노숙 문제는 응급의료 서비스, 법 집행, 지방정부 예산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응급 서비스, 의료, 법 집행을 통해 노숙 문제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노숙자 캠프를 정리하고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년 수백만 달러의 세금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응급 쉼터 침대 하나의 비용은 주택도시개발부의 긴급 쉼터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응급 쉼터 침대의 비용은 연방주택 보조금의 평균 연간 비용보다 약 $8,067 더 많습니다. 장기적인 주거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응급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노숙은 응급 서비스, 의료, 법 집행 비용 측면에서 영구주택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만성 노숙자 한 명이 연간 평균 $35,578의 세금을 소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원주택은 이 비용을 49.5% 줄여줍니다. 즉 연간 $12,800로 감소하며 연간 약 $4,800의 순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정책 이반자들은 종종 정치적 압력과 노숙 문제의 즉각적인 가시성 때문에 단기적인 해결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숙 문제 해결에 대한 대중의 의견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더 강력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지합니다. 안정적인 주거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도덕적, 경제적으로 이롭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노숙촌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며 더 강력한 법 집행과 노숙 금지 조치를 지지합니다. 이러한 논쟁은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인간적인 전략에 대한 사회 전반의 더 넓은 질문을 반영합니다. 결론적으로 노숙 문제는 공공 시스템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지만 영구주택과 지원 서비스를 위한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더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대중의 우려와 지속 가능한 해결책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여전히 복잡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노숙 문제 해결에서 공동체의 힘. 노숙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사업주들은 주거가 없는 사람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irst Step Staffing과 같은 기관은 노숙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들에게 재정적 안정을 위한 길을 제공합니다. 집주인들 또한 저렴한 주택 공급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선택 바우처 HCB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는 집주인들에게 안정적인 임대 수입과 더 넓은 잠재 세입자 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취약 계층에게는 저렴한 주거를 제공합니다. 교육기관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와 대학교는 주거 지원, 급식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와 같은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노숙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들이 학업적으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개인들도 노숙 문제 해결에 전념하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거나 쉼터나 직업훈련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저렴한 주택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노숙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낙인을 줄이고 보다 포용적인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이면 노숙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리건주의 숨막히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진보적인 위상은 주 전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숙 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노숙 인구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저렴한 주택 확대, 정신건강 지원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는 것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하지만 정책과 수치를 넘어서 이 문제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며 실제 삶과 고통, 그리고 변화에 대한 진정한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노숙 문제를 종식시키는 여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도자들,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들이 함께 협력한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리에서 살아야 한다는 운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이 대화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거리 360 채널을 구독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들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해보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인식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